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오늘은 기말 배당주 말씀을 드릴 텐데요. 2주 전에 기말 배당주 중에서 일반 기업들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금융 섹터를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배당주 말씀드릴 때마다 금리 인상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사실 금리가 인상되면 배당주 매력은 반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은 금융 종목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은행, 증권, 보험 섹터별로 금리 인상과 현재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기말 배당주들의 올해 배당을 예상해 보는 순서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은행부터 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금리가 인상되면 예금 금리가 올라갑니다. 화면에 우리은행도 기본금리가 3%를 넘었는데요. 하지만 대출금리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5% 정도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인상되면 예금금리 그리고 대출금리가 같이 상승하지만 이 둘 간의 차이가 조금씩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되면 예대 마진이 커져서 은행은 호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결과로 올해 상반기 은행들 실적이 아주 좋았는데요. 오늘은 기말 배당주를 말씀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말 배당을 하는 지방은행을 보면 BNK는 작년 상반기보다 8% 실적이 증가했고 JB금융지주는 작년 상반기보다 약 15% 실적이 증가했습니다. 유일하게 DGB금융지주만 7% 감소했는데요. 그러므로 금리 인상으로 예대 마진이 커졌다는 것은 실적으로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금리가 인상되면 호재라고 하는데 요즘 은행주들 주가가 박살이 났죠. 처참할 정도로 하락했다가 그나마 최근에 조금 반등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은행주들은 코스피가 3,300에서 2,500까지 급락할 때도 방어주로 잘 버티고 있었지만 최근 몇 달 사이에는 코스피 하락폭이 한 번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왜 하락했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주분들이 가장 크게 공감하는 부분은 관치금융일 건데요. 올해 6월부터 정부가 본격적으로 은행들에게 간섭을 시작했죠. 대표적으로는 대출금리 상한선을 정하라는 권고와 하반기 경제 쓰나미를 대비해서 충당금을 쌓으라는 권고를 합니다. 뭐 좋게 표현해서 권고인 것이고 정확하게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지침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 첫 해인 20년도에 충당금을 더 쌓으라는 명분으로 배당 성향이 6% 정도가 축소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배당금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도 중간 배당을 하고 있는 시중은행들을 보면 상반기 배당금은 잘 나왔습니다. KB금융은 1분기와 2분기 합쳐서 1,000원 배당했고요. 작년에 750원이었는데 배당금은 25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도 100원 늘었고요. 우리지주는 작년과 배당금은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 올해 하반기 실적이 좀 부진하더라도 상반기에 많이 벌어 놓았죠. 연간으로 통틀어 보면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그래서 연간 배당금이 전년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행 종목들 중에서 기말 배당하는 종목으로 저는 세 종목 말씀드리는데요. 기업은행,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입니다. 8월 5일 추가 기준으로 작년과 동일한 배당금을 받는다면 수익률은 전부 8%가 되는데요. 배당금이 조금 축소된다 하더라도 6% 이상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배당을 생각하고 투자를 한다면 이 세 종목은 괜찮은 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JB금융지주는 올해부터 분기 배당을 한다고 하는데요. 2분기 배당금으로 120원을 배당했습니다. 다만 3분기는 배당이 없다고 하니까 다음 배당은 기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JB금융지주 작년 배당금이 599원이었는데요. 상반기 배당금 120원을 제외한다면 하반기 배당금은 479원이 되겠죠. 그래서 JB금융지주는 하반기 배당금 기준으로 수익률은 6.5%가 되고 연간 기준으로 수익률은 8.1%를 예상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섹터 증권 보겠습니다. 금리 인상에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섹터인데요. 요즘에 주식 투자하는 분들 많이 줄었죠. 손해를 보고 손절하시고 떠난 분들도 계실 것이고 종목이 물려 있다 보니까 버티기에 돌입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화면 보시면 예탁금이 올해 1월 대비해서 20조 원이 줄었습니다. 그만큼 투자 예비 자금이 축소가 되었고 이 자금은 안전자산을 찾아서 떠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금리가 인상되면 공식처럼 주식시장은 침체로 연결이 됩니다.
증권사들이 돈을 버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은 매매 수수료인데요. 하지만 주식시장을 점점 떠나는 시점이다 보니 그만큼 수수료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NH투자증권이나 대신증권의 컨센을 보면 전년보다 큰 폭으로 이익이 감소하는 것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적 부진은 올해 내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NH투자증권, 대신증권을 보면 올해 초 고점 대비 20%대 후반의 하락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증권 종목들 주가가 내려갔으니까 이제는 들어가 볼 만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실 텐데요. 문제는 수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배당금도 축소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사실 저도 배당금이 얼마나 줄어들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여러 증권사 컨센서스를 보니까 작년 이익 대비 40%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1년 배당금에서 40%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을 해보았는데요. 제가 선호하는 증권 배당주는 NH투자증권 우선주와 대신증권 우선주입니다. 전년 배당금이 40% 축소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NH투자증권 우는 배당 수익률이 6.7%, 대신증권 우는 6.1%가 됩니다. 그래도 배당 수익률이 6% 이상이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주식시장 침체가 오래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증권주를 투자하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세 번째 섹터는 보험입니다. 요즘에 증권사들이 많이 추천하죠. 호재가 있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과 상관관계를 보면요. 보험사들은 고객들의 보험금을 투자하는데 주로 안전자산인 채권에 투자를 합니다. 위험자산에 많이 투자를 했다가 손실이 크면 낭패가 나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간다면 채권 금리가 동반 상승하기 때문에 신규 채권을 투자할 때 수익이 상승한다라는 호재가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투자를 하던 채권 가치가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 즉 지급 여력 비율이 단기적으로 하락한다는 이슈는 발생합니다.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신규로 투자하는 채권 수익이 이익을 개선시켜주게 되는데요. 그리고 내년부터 보험 회계 기준이 변경됩니다. IFRS 17이라는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데요. 저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는 못했지만 보험 부채를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보험기간 전체로 안분한 미래보험 손익을 계약 서비스 마진이라는 이름으로 이익 항목에 반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이 보험사들의 재무 건전성 문제를 개선시켜주는 호재로 작용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손해보험사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손해보험사 최근에 호재가 있죠. 실손을 과다하게 청구해서 문제가 되었던 백내장 수술 지급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를 보면 현대해상이나 D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백내장 보험금으로 연간 1,400억 원 이상 지급이 되었는데요. 이런 보험금 지급이 감소되면서 손익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들 중에서도 호재가 있는 손해보험 쪽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내 3대장인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입니다. 삼성화재는 우선주가 본주보다 저렴하니까요. 삼성화재를 투자한다면 우선주를 추천드리고요. 삼성화재우는 작년 배당금 기준으로 7.5% 배당 수익률이고요. DB손해보험은 5.4%, 그리고 현대해상은 4.4%입니다. DB와 현대해상 배당 수익률은 약간 애매하죠. 하지만 호재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배당과 주가 상승 두 마리 토끼를 한번 노려보고 싶으시다면 잘 관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사 중에서 제가 선호하는 종목이 코리안리인데요. 국내 유일한 재보험사입니다. 작년 배당금 기준으로 현재 배당 수익률은 6%인데요. 재보험은 보험사들이 큰 보험금이 청구가 되면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서 다시 보험을 가입하는 회사입니다. 보험회사들을 위한 보험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올해 실적 전망도 나쁘지 않습니다. 컨센 기준으로 보면 전년 대비 순이익은 약 270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재보험사는 보험금이 크게 청구되지 않으면 그냥 조용히 돈을 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요즘에 기후재난으로 지구가 계속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난으로 큰 보험금이 청구되면서 재보험사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잠재적 리스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보너스 종목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카드입니다. 요즘에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카드 결제액이 늘어나고 있죠.
증권사 기본 수익이 주식 매매 수수료였다면 카드사는 기본 수익이 결제 수수료입니다. 결제 금액이 커질수록 수수료도 같이 커지는 구조인데요. 한국은 카드사 중에서 삼성카드만 유일하게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주봉 차트 보시면 삼성카드도 전 고점 대비 9% 정도는 하락했지만 앞서 보셨던 금융 종목들에 비해서는 선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올해 2분기까지 실적을 보면 매출은 전년 상반기 대비해서 10%가 늘어났고요. 순이익은 12%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올해도 좋은 실적 전망됩니다. 삼성카드도 전통적인 고배당주인데요. 작년 기준으로 2,300원 배당을 했습니다. 아마도 올해 전년 수준 정도는 배당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럼 수익률은 7.2%가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관찰 잘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저의 배당주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기말 배당주는 시세 차익을 노려보려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배당금을 받는 12월이 아닌 이렇게 여름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배당금 지급 기준일이 다가올수록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지 않는 게 투자이죠. 그래서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던 올해는 계획했던 수량의 50%만 매수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수했던 것보다 시세 차익이 많이 나오면 매도를 하시면 되고 차익이 나오지 않는다면 배당금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배당락으로 주가는 꽤 많이 빠질 텐데요. 그때 남은 50%를 천천히 투입을 하면서 평단가를 낮추는 게 배당주 투자의 핵심입니다. 제 경험상 배당주는 욕심을 버려야 수익이 따라옵니다. 올해 기말 배당 기준일은 12월 27일이고요. 27일 당일에 보유를 하셔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말 배당금은 보통 내년 4월에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배당소득세 15.4%는 제외를 하고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괜찮은 배당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늘 고맙습니다.